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에 한국 근현대사 파트를 맡고 있는 한국역사 한쌤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일제 강점기 사회경제적 민족운동과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주로 무장투쟁에 대해서 주로 학습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실력 양성운동,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또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펼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힘차게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칠판을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실력 양성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민족유일당 운동. 네 번째, 국외이주 동포의 생활. 다섯 번째, 민족문화수호운동. 이렇게 5단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자, 실력 양성 운동. 자, 어떤 운동들인가? 주로 이제 이 오늘의 주제에서 보듯이 오늘의 이 5단어는요, 주로 이제 1920년대에서 30년대 초반에 걸친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단원의 있던 세부적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1920년대에는 과연 어떠한 어떤 민족운동들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신 후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앞에 칠판에 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통해서도,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찝어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칠판에 한번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제목을 1920년대라고 하지만 1920년대를 좀 벗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30년대 초반까지도 있지만 주로 1920년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민족운동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제목을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민족운동. 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냐? 첫 번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항일 무장투쟁이 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예, 항일 무장투쟁. 주로 이거는 어디서 일어났었죠? 예, 만주입니다. 만주. 그쵸? 만주. 주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었죠. 하나의 항일 민족운동 중에 하나죠. 두 번째가요. 자, 두 번째는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주의 계열. 자,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 있습니다. 예, 민족주의 계열이 운동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사회주의 계열의 또 민족운동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 자, 여러분들이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보시면은 무슨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계열은요, 반대의 개념은 아니에요.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민족주의는 말 그대로 민족을 통해서 하나된 정부나 국가를 구성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반대는 아니죠. 예. 반면에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지배계층에 대한 노동자의 단합을 꾀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왜?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요, 나중에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에서 보시면 민족주의는 우익, 사회주의는 좌익, 그러니까 좌익, 우익, 이러니까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방향이 틀릴 뿐입니다. 예, 그렇게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민족주의 계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주로 실력 양성 운동을 추구하죠. 실력 양성 운동. 그렇죠? 실력 양성 운동. 자, 실력 양성 운동이다. 실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일제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 독립을 꾀하자라는 게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 오늘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어떤 운동이 있냐? 물산 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 예, 물산 장려 운동. 자, 물산 장려 운동. 자, 물산 장려 운동.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토산품 장려 운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 물건을 쓰자, 조선 물건을 쓰자라고 하는 게 물산 장려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만의 대학을 만들자.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 또 뭐 있냐? 자, 문맹태치. 당시 이제 일제히 우민화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맹태치 운동, 요것도 있고요. 예, 문맹태치 운동. 자, 요렇게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추구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예. 왜냐? 다 일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1920년대는 일본의 통치 정책이 바뀌죠. 예, 문화 통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러한 그럴싸한 이런 민족 운동, 그럴싸한은 아니죠. 이런 민족 운동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 예, 안타깝게도 다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납니다. 자, 실패로 끝나면서 자, 두 개의 어떤 그 나눠집니다. 자, 두 개의 민족주의가 분열이 되는 거죠. 분열이. 어떻게? 자, 이제는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건 힘들다. 네, 힘들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치를 깨하자라고 하는 자치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다른 말로 이제 기회주의자들이다. 일제와 타협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이들과는 다르게 절대 그럴 수 없다. 타협이란 건 없다. 비타협적. 예,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과 두 개로 나누어진다. 자, 요 문제는 고급 문제에 등장을 했던 문제입니다. 자, 고급 문제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주의 나오면은 바로 이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가겠습니다. 사회주의 계열로 가면요.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주로 어떻게 했냐? 어떤 운동을 펼치냐? 주로 쟁의라고 하는 형태로 펼칩니다. 쟁의 투쟁. 예, 뭐 쟁자가 투쟁이라는 뜻도 있는데 쟁의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쟁의 운동. 예, 제가 쟁의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쟁의. 자, 쟁의가 무슨 뜻일까요? 쟁의. 투쟁입니다. 투쟁. 예, 투쟁한다. 한마디로 파업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파업. 예, 우리도 지금도 보시면은 뭐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그쵸? 뭐 개인 회사든 뭐 국가 회사든 간에 파업, 바로 쟁의가 그런 파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업의 형태는요, 두 개로 역시 나눠집니다. 두 개로. 어떻게 두 개,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 제가 손이 미끄러운 관계로 제가 잠시, 자, 농민이 아니고, 자, 노동쟁의.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노동쟁의. 예, 노동쟁의. 노동자들에 의한 파업과 또한 소작쟁이라고 있습니다. 소작쟁이. 예, 농민들 소작쟁이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지금 오늘의 여러분들과 배워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파악을 하신 후에 제가 저와 교재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하신다면 이렇구나.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구나.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운동이 벌어졌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항일부정태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예, 그러면은 두 번째, 민족주의 계열. 바로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이 사상이 있습니다. 자,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회 진화론. 자,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알겠는데 사회 진화론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요, 그게 하나의 이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 사회의 생활은 생존 경쟁이며 적자 생존의 어떤 그 과정이다. 네, 적자 생존 뭐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겁니다. 예, 강한 놈은 살아남고 약한 놈은 그냥 사라져. 예,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 그러면 약하면 사라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펼치는 거다라고 여기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자가 아니고 약자가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고 약자로 판명이 됐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게 바로 이 자치론자들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회진화론의 하나의 맹점이죠, 그게. 그쵸? 예, 여러분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피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예, 모바일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교재가 준비가 안 됐다거나, 집에 프린트기가 없다거나, 자, 그러면 옆에 강의 노트라든가, 예, 거기 한번 클릭하십시오. 예, 다 옆에 이게 PDF 파일로 이렇게 다 뜹니다. 예, 그러면 그거, 제가 뭐 제 얼굴을 크게 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예, 뭐 보기 싫다고요? 예, 좀 보세요. 예, 뭐, 창을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교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별표 치고 이게 언제 출시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실력 양성론의 대두라고 나왔죠. 자, 3.1운동 이후가 되면요, 이게 즉각적 독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예, 어려움을 인식을 하죠. 예, 3.1운동, 뭐, 거적적인 어떤 민족운동이었는데, 실패를 겪은 후에, 어느 정도 약간의, 우리도 뭔가 이제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일제가 이제 20년대 오면요, 문화통치 체제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거예요. 아, 일제가 이제 좀 뭔가 이제 강압적이고 공포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를 좀 풀어주려나? 하지만, 예, 제가 1920년대 문화통치에서 말씀드렸었죠. 이건 다 하나의 속임수였다. 예. 아무튼 그런 어떤 기대의식도 갖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실력 양성 운동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와 동시에 1920년대 가면요, 네. 일본 자본의 조선 투자가 활발해집니다. 일본 자본의 조선 투자가 활발해진다. 자, 20년대 오면은요, 문화통치 시기가 되면은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자, 회사령이 폐지가 된다. 자, 회사령이라는 건 뭐죠? 1910년대 일본이 제정한 법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죠? 허가제입니다. 허가제.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910년대에는 우리 민족기업이 살아남기가 거의 힘들어요. 하지만 그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요. 뭘로 바뀌냐? 회사를 세우려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제로 바뀌어요. 자, 왜 갑자기 일본이 이렇게 풀어주냐? 자, 일본이 우리 민족기업을 이 민족기업이 이제 죽어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절대 아니죠. 그쵸? 예, 일본은 절대 우리 민족을 위한 그런 어떤 배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냐? 왜 그러면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뀌었냐? 이제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20년대에 오면은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예. 일본 세계 그 열강들이 약간 좀 경제가 이제 약간 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상당히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0년대입니다. 자, 그런 자본이 넘쳐나는 그런 일본 기업들이 어디로 그 쌓인 자본을 투하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조선으로 옵니다. 자, 그렇게 그 많은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자, 조선으로 와서 이제 자신들의 자본을 투하시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복잡한 과정인 허가제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간 거예요. 자, 이 분위기를 틈타서 우리도 역시 뭘로? 예, 신고를 하면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자,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한다. 자, 그러면서요, 민족 기업이 성장을 자극을 하는 동시에 어찌 보면 기회이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기회. 네, 뭔가 기업을 세우면서 새롭게 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통해서 뭔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기업들이 생겨나지만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일본의 그 대기업들과 뭐 해야 됩니까? 한판 붙어야 돼. 근데 일단은
자본력에 있어서 딸리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가격 경쟁 게임 한번 해봐요. 사실은 중소기업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민족기업가들은. 예,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애국심에.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우리 제발 우리 민족권은 우리 민족이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예, 물산 장려 운동. 바로 토산품 장려 운동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민족 기업은요, 경성방직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성수라고 하는 지주가 여러 상인 자본들을 모아서 만든 회사가 바로 경성방직 주식회사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회사들도 있죠. 뭐 평양 메리아스 공장, 고무신 공장, 이거는 약간의 서민들끼리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만든 공장이 대표적인 메리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으로 치면 언더웨어, 속옷입니다, 속옷. 예, 메리아스. 네. 그다음 고무신 공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다. 네. 그러면서 물산 장려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보겠습니다. 자, 목표는요, 민족 경제의 자립을 목표로 했고요. 어떻게 전개해 나가냐? 조선물산장려회가 발족이 됩니다. 어디에서? 평양에서. 이 지역 문제가 가끔씩 등장합니다. 평양 중요합니다. 가끔 보기로도 등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물산장려회가 이 물산장려를 주도했다. 어디에서 시작됐냐?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누구? 조만식이라는 사람이요. 조만식이 평양에서 만들었다. 자, 어떤 운동이냐? 국산품 애용을 강조했었고요.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 다음에 근검 절약합시다. 예, 그 다음에 일본 상품을 사지 맙시다. 일본 상품 배격.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예,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그 이외에도요, 뭐, 금주하자. 예, 담배 끊자, 단연, 담배 끊자, 그리고 우리가 입을 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 자작회,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일제히 감시 탄압으로 역시 쇠퇴가 되고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물산장려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국산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애국심에 호소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물건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장들이 사실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우리 물건 사야겠어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조된 그런 물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고스란히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그 공장 자본가들에게 돌아가요. 자, 이거를 비판합니다. 누가? 사회주의 세력들이요. 자, 사회주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배계층에 대항해서 노동자계층이 단합하자라는 게 바로 이 사회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것도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냐? 야,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런 거와 부딪히고 그다음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일제히 감시와 탄압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는요, 고급 18회 문제에서 그 다음에 중급 21회 문제에서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급을 들으시는 학생들은 좀 더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급은 벌써 21회에 등장을 했거든요. 예, 중급 지난 시험에 등장을 했으니까 좀 더 고급을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옆에 표를 띄워놨죠. 예, 표를 보시면서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물산장려 운동과 국채보상 운동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채보상 운동 같은 경우는요, 예, 1907년도에 발생한 거고요. 어디에서 시작됐냐?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예, 서상돈이라는 사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빚을 갚자라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온
차관으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빚이 쌓입니다. 예, 차관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빚이 되는데 그걸 갚자라고 한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예. 자, 뭐 그때도 이제 뭐 금주라든가 뭐 단연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되고요. 뭐 폐물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예, 냅니다. 예. 제가 이거 무슨 운동과 비슷하다고 했었죠? 예, IMF 때 금모으기 운동과 상당히 유사한 운동이었다라고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한다면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는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령 폐지와 뭐 또 관세 철폐도 있습니다. 예, 일본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와 물론 식민지였지만 관세가 있었거든요. 그 관세를 철폐하면서 또 일본 기업이 조선을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일본 자본이 조선에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기회를. 예, 총독부에서요. 자, 하지만 이거 물산장려 운동 같은 거는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무엇이? 예,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 예, 국산품, 애국심에 호소하는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었다. 여러분들 두 운동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국채보상 운동 같은 경우는 중급 20회에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고급 들으시는 학생들 역시 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